야당과 조율이 된 게 아니었다고 하던데 대통령이 바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하야하라 팻말로 이어진 시위를 뚫고 정세균 의장을 만났는데요.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하야하십시오. 국민들 그만 힘들게 하시고요. 하야하세요. 물러나십시오. 하야하세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의장님이 만나뵈러 왔습니다. 여야 합의로 총리의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또 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회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총리를 추천하면 받겠다. 박 대통령의 제안 과연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까요? 뭘 꺼내도 이제는 승부수라고 쓰는 언론은 없네요. 어지러운 시국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참 이 수모처럼 여겨지는 시위장을 뚫고 들어갔는데 일단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10월 25일에 1분 30초 사과 성명을 네. 발표했죠. 90초 성명. 그리고 열흘 뒤 11월 4일 날 이제 9분의 사과를 9분 했는데 20초죠. 네. 그 다음 날 이제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지명했지요. 네. 그 일련의 과정이 하야하라, 그만둬라, 물러나라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초중고등학생까지 주장하는 그런 성난 민심의 본물이 네. 이게 청와대 이 정문을 쓰나미가 밀고 들어간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꾸 그 성난 민심에 등 떠밀려가는 그런 이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이제는 야당 대표와의 면담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막다른 골목에서 일단 국회의장이라도 찾아간 거 아닌가. 그 제가 보기에 그 모습이 네. 너무 초췌하고 우리 대통령이 네. 국가원수인 우리 대통령이 왜 이 지경까지 전락하고 말았나. 그래서 오늘 저런 모습도 네. 국민들의 사기를 지극히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총리로 여야가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 내각을 통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박 대통령의 제안이었습니다. 이게 야당에게 실질적으로 총리 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 이건 이제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인데 네. 과도 정부 구성했던 과거 60년대 이후로서는 아직 그 유사한 일이 없어서 네. 처음 가보는 길인데 네. 그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해 주는 걸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총리에게 대통령이 어느 정도 권한을 위양하느냐. 모든 권한을 위양하고 야당은 이선 후퇴하라는 의견이 있죠. 물론 그쵸. 강경론자들은 하야하라는 것인데 그 이선 후퇴라는 말이 나는 헌법적으로 네. 굉장히 모호하게 들려요. 이 국무총리는 헌법 규정에 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국무위원회 임면 제청권 또는 네. 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 명령을 받아 그 대통령이 위임하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죠. 그러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행정각부 통할권을 위임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국군 통수권과 외교 교섭권입니다. 네. 이것까지 이 국무총리에게 미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는 헌법적으로 봐서 그건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네. 국군 통수권과 외교 교섭권. 네. 그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이것까지도 총리에게 뭐 대행해 줘 버린다. 네. 그러면 한국 대통령은 완전히 청와대 골방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는 네. 그런 존재인가?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위양하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일정한 부분을 그어서 주고 네. 자기는 계속 어떤 이 지휘권을 갖겠다는 이런 뜻이 아닌가 영향력을 싶어요. 행사하겠다.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 표정을 보니까요. 저렇게 시위가 있는데도 여전히 엷은 미소를 띠고 들어가시고 준비한 녹차 단 한 잔도 안 마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결기가 있다면 내가 이 선 후퇴하겠다. 모든 거 내려놓겠다. 총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라는 그 말이 왜 안 나올까요? 그거에 하기가 참 어렵겠지요. 네. 박근혜 대통령 10살 때 청와대 들어가서 18년 동안 대통령의 영애로 자라왔고 네. 그 자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 취임 네. 직전에 이 MBN에서 아마 한 3차례 정도 박 대통령은 이제 취임하면 네. 막걸리를 마시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네. 그게 소통하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소통의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박 대통령의 경우에 전혀 개념이 머리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소통 부재에서 최순실 파동도 나는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견 제대로 안 하지요. 그다음에 대면 보고 심지어는 수석 비서관들 중에는 대면 보고 한 번도 못하고 네.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조윤선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이 어제 그저께 국회에서 정무수석 비서관 11개월 동안에 단 한 차례도 대면 보고를 안 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대통령이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네. 한편으로 12개월 동안 정무수석으로 있은 사람이 바깥에 여론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자진해서 대통령께 대통령 각하 제가 보고드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지도 않는 그런 수석 비서관과 그런 장관들로만 지금 채워져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쌍방향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는 불통 대통령의 불통 비서관, 불통 총리나 장관만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인가 이게? 네. 혹시 소통 얘기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으면 합니다. 기독교의 원로들과도 만나셨는데요. 이게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은 조금 고운 말만 하셨던 분만 만나셨고 따가운 이야기를 한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아직까지도 소통이라 하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또 나는 청와대에서 구술하지 않았어요라는 부분을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말하고 싶은 부분만 말했던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상시건 위급할 때건 간에 각 종교 지도자들 만나는 그거에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네. 어제 오늘 종교 지도자들 만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네. 이게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네. 그 시간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 굳이 그렇게 만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민심의 향방은 지금 나와 있고 네. 그 수습책에 대해서도 네. 그게 조언받을 사람이 따로 있지요. 네. 그걸 이제 결단을 못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간 때우기로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오고 간 대화는 그냥 박 대통령이 참고로만 할 뿐이지 네.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광화문 시위 현장의 민심의 그 본질로 볼 때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간과의 싸움인데 기껏 종교 지도자 몇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차 마시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네. 오히려 국민을 나는 짜증스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박 대통령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 아니 싫다는데 야당 대표 왜 찾아갑니까라고 이제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박 대통령으로 인한 이 혼란이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죠 지금. 아닙니다. 네, 저는 말씀하시면서 박 또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네, 지난 일요일 날도 얘기를 해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야당이나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하야라든지 네. 탄핵이라든지 그 용어에 귀를 기울이시지 말고 네, 저 민심의 성난 민심의 본물 터진 듯한 저 민심의 귀를 기울이신다면 네. 앞으로 남은 1년 2개월의 임기 동안에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어느 정도 위양한다? 네, 이것도 또 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 문제도 있고 그런데 남은 임기를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채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치적 또는 네. 행정적, 외교적,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가 이걸 대통령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한번 이런 신뢰를 국가 지도자하고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나 네. 앞으로 1년 2개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열흘 뒤에 에이펙 정상회담은 황교안 총리가 대신 가기로 했어요. 네. 한 번쯤은 그럴 수가 있는데 네. 내년에
G20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3회의, UN 총회, 네. AIIB 총회, 그게 정상이 다 참석하도록 돼 있고 네. 무엇보다도 내일 미국 투표에서 당선될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면 관례상 2월이나 3월 초까지는 네. 한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하게 되는데 그럼 박 대통령이 거기 간다? 한미 정상회담. 그럼 네. 미국 조야에 지금 언론들가 지금 보도된 건 도덕적 기반도 상실했고 국정 장악력도 떨어진 사람이 내치는 전부 총리에게 몰아줬다고 하는데 워싱턴에 나타나서 네. 전략적 협의를 미국 대통령 세대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네. 한일 관계에서 아베 총리 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몰아세우는데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한국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박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야라든 이런 용어가 아니고 내가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네. 이걸 오늘날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과 분열, 혼란을 서둘러서 수습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런데 그러니까 덜커덕 내가 하야하겠다, 사임하겠다 할 것이 아니고 네.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는 정말 청와대 여야 지도자들과 각계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 절차에 따라서 내가 사임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안과 이게 예상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면서 네. 이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그러한 순리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네. 그날로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도록 이렇게 해서 빨리 조기에 네. 이 국가 지도자의 이 흔들림 때문에 올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네. 1년 2개월 현직 대통령 그냥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단계에서 사임하고 60일에 뽑느냐. 또 하나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계속 이 재판이 진행돼요. 네. 최순실, 안종범, 누구 정호성.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포토라인에 지금 서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 번 수사에 끝날라는지 계속 이어진다. 역대 대통령 그런 일이 없었거든. 네. 아들이나 형제 문제는 개인적 일탈로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거나 조사받은 일이 없잖아요. 근데 네. 박 대통령 경우는 지금 이게 계속해서 잘 아시지만 1심, 2심 안종범을 예를 들자면 1심, 2심 6, 7개월 가는 사이에 그게 계속 네.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또 이게 지금 아까 대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영남대학교 재산 채무 문제를 비롯해 갖고 네. 박근혜 대통령 관계되는 것이 꼬리를 물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안에서 외교교섭에 나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아니 마침 외교 말씀하시길래 뉴욕타임즈의 만평을 보니까요. 미국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한국에 대한 만평을 내놨더라고요. 박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연이 있다는 식으로 조롱조로 내놨습니다. 이 조야에서 또 외교가에서도 미국 대사들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니라고 아마 윤병세 장관한테 넌지시 물었던 것 같은데 저 수모를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기간을 여쭙는 게 좀 우문일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1년 4개월이 아닌 얼마 안에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각오로 박 대통령이 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식물 상태가 된 거예요. 네. 박 대통령 아무리 몸부림쳐도 신뢰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식물 상태가 된 데다가 이것저것 얽혀가지고 재판 문제 모든 게 걸려가 대통령 그 머리에 식물 네. 상태 대통령 머리에 지금 뉴욕타임스 그걸 보도했다고 하니까 네. 뭐가 들어앉아 있겠어요. 부끄러움이 들어앉아 있고 당황함이 들어앉아 있고 이러면 식물 대통령이 네. 환자 대통령이 돼요. 자칫. 환자 대통령을 청와대 모셔다 놓고 네. 그 이로 하여금 외교교섭을 하게 하고 그 이에게 국군 통속권이 주어지고 네. 나머지만 총리가 갖는다.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고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임기를 3개월이라도 대선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이 혼란과 분열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해요.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